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크스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11위 승패 무패승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난전 성향은 바이언도 꽤 긴장을 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2연승을 기록하는 등 의적 기질이 상당히 눈에 띄는 팀입니다. 다만 올 시즌 레버쿠젠과 만나는 것은 처음인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레버쿠젠이 역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공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 보이는 라인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쪽은 아우크스부르크이기도 합니다.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무승승승승입니다.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코스누, 탑소바가 빠졌고 보니페이스는 부상 중입니다. 하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이 구축한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함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의 패스워크가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어서 웬만한 이탈은 타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스타니시치, 흰카피에 쉬크가 나오는 UEL 경기에서도 로테이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팀들은 화력으로 잡아버리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의적 기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레버쿠젠이 우세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팀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에게 당했던 것처럼 역습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주력 선수들의 이탈도 로테이션 멤버들에게 기회를 꾸준히 주면서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난전 유도 능력을 생각해서 레버쿠젠 승을 주력, 오버 3.5 정도를 부주력으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쾰른과 하이덴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독일 1부 17위 승무패패무입니다. 공격도 수비도 올 시즌에는 상당히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자체가 젤케를 향한 크로스가 전부라는 것이 공격 효율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라인을 양껏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면모는 뒷공간 노출과 체력 저하라는 요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이덴하임이 상당히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쾰른이 공격이나 수비나 하이덴하임에게 먹혀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덴하임 독일 1부 9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실점 위험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투톱과 측면을 경유한 역습이 기대 득점에 비해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쾰른의 크로스 전술에 필요한 공중볼 경합이라는 면에서 리그 3위를 차지하는 팀이라 실점 위험성도 제법 커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습이라는 면모와 공중볼에서의 강점은 라인을 높이면서 크로스 위주로 공세를 이어가는 쾰른을 저격하기에는 딱 좋은 옵션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하이덴하임이 좋은 편은 아니고 기본적인 실점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버 2.5로 가거나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8위 승패승패승입니다. 하이덴하임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압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하위권 팀에게 상당히 잘 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이전까지는 6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올 시즌 우니온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중앙에서의 버티는 힘이 떨어진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쥐고 몰아가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 독일 1부 15위 승패패승승입니다.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400을 가동하면서 지공 성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도 측면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감독의 전술이 얼마나 팀에 입혀졌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중앙의 핵심인 케디라가 또 이탈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올 시즌 부진이 중앙에서의 힘이 떨어지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이고 케디라의 잦은 부상이 이 난조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우 좋은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중앙의 힘이 올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케디라의 이탈은 이 난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하고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승리도 꽤 좋은 옵션입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독일 1부 16위 패무패무승입니다. 공격력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의 성과를 다시 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 시즌 슈팅 개수 자체는 괜찮은 편이나 유효 슈팅의 비중이 17위 수준으로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결정력이 모두 하락세라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전개나 슈팅 개수가 제법 있다는 것은 마인츠가 꽤 공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골을 넣지 못하니 오히려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는 양상이 잦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2 패패승패승입니다. 원정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등권인 쾰른과 하이덴하임은 잡아내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측면을 경유한 공격이 좋은 편입니다.
엔츠의 적극성으로 마인츠의 박스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마인츠가 슈팅조차도 만들기 어렵게 하는 식의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되려 상성에서는 유리한 상황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일단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면 마인츠의 약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나가지만 정작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하고 이 때문에 상대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원정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너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핸디캡을 씌우는 것도 합리적인 무브일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우세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4위 승승승무승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일단 전반기를 홈 무패로 끝낸 상황이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는 등 홈에서의 어드밴티지가 상당한 모습입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를 3골 이상의 스코어로 공략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전반기 후반에 보인 수비적인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6위 승패 패승패입니다. 차, 포를 모두 떼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팀 득점 1위 마모루시와 중원의 헥스키리가 모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한 것 때문인데요. 득점에서는 마모루시가 터지지 않으면 부진한 모습이 상당하고 스키리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로는 수비력도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팀입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의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전력 손실과 밸런스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라이프치히의 홈 강세도 강세지만 프랑크푸르트의 마모루시와 스키리가 동시에 이탈한다는 점이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밸런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꽤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